여러분 반갑습니다. UA 교육평가공소장 이만기 소장입니다. 대입 전략의 모든 것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같이 우리 이원영 선생님하고 기획을 하면서 노렸던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가들이 강릉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수험생을 위해서 한번 할 일을 찾아보자는 의도하에 만들었습니다. 아마 12분의 우리나라에서 내로라는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서 예체능계, 특성화고등학교, 서부터 하여튼 온갖 입시에서 모든 걸 망라해서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강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부터 스타트해서 12분의 강의를 잘 들으시고 올해 입시에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강의는 일종의 총론 강의입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의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수시에 대한 약간의 팁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올해 입시를 치를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 지난 6월 16일과 15일에 걸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변별력을 갖추면서 수능시험이 너무 어렵지 않게 하라라고 하면서 평가원도 감사를 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보면 입시에서의 영향은 수능시험이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려운 불수능의 경지는 아니다라는 것이 간주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몇 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능 최저 충률이 높아질 거고, 또 실수로 한 문제 틀리고 두 문제 틀리면 당락이 좌우될 거고, 그죠? 그래서 정시가 아주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수시 모집에서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시에 가면 정말 수능 한 문제로 훅 날아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시에 꼭 들어가야 되고, 또 수능 최저 충률이 높아지게 되면 논술과 같은, 그리고 내신과 같은 것들의 실질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등급의 상향, 논술의 빡셈 이런 것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시 또한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해 입시는 녹록한 입시가 아니라는 염두에 두고 오늘 강의를 들어주기 바랍니다. 저는 UA 교육평가무소의 이만기 소장입니다. 여러분 양력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선 이제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고 과거를 알면 미래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작년도 입시를 리뷰를 해보도록 합니다. 작년 입시를 리뷰해 보면 수시 같은 경우는요, 경쟁률이 대부분 올라갔는데 지방대학은 내려갔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학년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N수생이 증가했는데 올해도 N수생들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과전형 지원 인원수가 등급이 낮아지면서 문이과 통합이 되면서 좀 지원율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많이 몰렸던 지역균형 전형이 오히려 넣었다가 떨어진 사례가 많으니까 애들이 겁나서 지원을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 대체로 하락을 했다. 그리고 치의 한의학과가 올라갔고, 또 의외로 반도체공학과와 같은 그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들이 재미를 못 봤다. 그러니까 애들이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욕구는 있지만 지방 가서 근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 갔다는 것이 있고요. 근데 여전히 교대의 경쟁률은 내려왔고, 그 외 밑에 언급된 대학들이 지원 인원도 늘고 경쟁률도 늘었다는 것 여러분 알아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입니다. 정시는 작년에 지나친 하향 지원이 있었습니다. 모의 지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쫄은 수험생들이 하향 지원을 많이 했고요. 또 지방대학은 지방대학, 서울대는 서울대학인 것처럼 양크가 돼서 지방은 덜 몰리고 서울은 몰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여전히 의학학 계열의 쏠림 현상은 있었고, 또 지난해 처음 도입된 서울대 교과평가가 커트라인 선상의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저희와 같은, 또는 뭐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마이맥, 종로와 같은 입시학원들이 만들어놓은 누적 분포, 그러니까 1등부터 30만 등까지 누적 분포가 잘 안 맞은 것 같다. 그러니까 수시로 빠져나가는 수험생들을 제대로 계산을 못했지 않냐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정시 모집은 경쟁률이 올라갔다. 지방대학. 근데 사실은 올라간 이유가 애들이 줄었기 때문에 올라갔다. 그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눈치 지원이 심했고, 그 다음에 교대는 여전히 낮았고, 그 다음에 영어의 영향력이 일부 대학은 컸다는 점 나오고, 그 다음 내용은 이제
교사들의 분석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그 문과 친구들하고 이과 친구들의 양상이 달랐다. 문과는 수시 모집의 합격률이 높았지만 이과는 수시 모집의 합격률이 낮았다. 이유는 이과 친구들은 뭐랄까요, 정시에 있다. 우리가 정시에 문과로 넘어가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시에 소신 지원을 많이 했고, 문과 친구들은 정시까지 가면 내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소신 지원을 못해서 하향 지원 많이 해서 안정 지원 많이 해서 많이 붙었다. 그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나와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문계열에 사실은 이과 애들이 와서 많이 붙었다는 것 여기에 나와 있었고요. 근데 그 이유는 정시에 마땅한 자원이 없었다. 올해인 경우도 정시 자원이 마땅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시에 너무 쫄지 말고 당당하게 지원하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교과평가. 아까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만 서울대 교과평가는 커트라인 선상에서의 영향력은 컸는데 그 외에 점수대의 영향력은 높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무언가 새로 포함되면 수험생들은 쫄아요. 쫄기 때문에 점수가 부족한데 지는 친구들은 붙었고 점수가 여유가 있어도 눈치를 봤던 친구들은 떨어지는 사태가 작년에 서울대학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아까 얘기했지만 교과평가는 심리적으로 지원을 주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올해 입시에서 가장 관건이 뭐냐면 서울대학교가 과탐2를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과탐2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하지 않으니까 과탐2 인원수가 줄잖아요. 줄니까 평균이 낮아지고 표준 편차가 작아집니다. 따라서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도 과탐2의 표준 점수가 상당히 높게 80점대 이상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환 표준 점수를 쓰지 않고 정시에서 그대로 과탐 표준 점수를 가져오는 서울대학 같은 경우에 과탐2를 한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원한 친구보다 더 유리할 수 있는 일이 지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정시에서 3점 가산점을 주는데 3점의 가산점은 사실은 국어나 수학의 한 문제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그 한 문제가 당락을 가를 수 있다. 만약에 올해 대통령의 언급처럼 수능 시험이 좀 쉽게 출제가 되면 여전히 그 어려운 한 문제가 당락을 가르는 일이 벌어지게 돼 있다는 점 여러분 아시게 되면 과탐2 저는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부터 봅니다. 그 다음에 교차 지원입니다. 그 재작년에는 교차 지원이 상위권 대학만 교차 지원이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중위권, 중하위권 대학도 이과 친구들이 문과로 넘어오는 교차 지원이 있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건국대, 동국대, 홍대, 숙련대까지 교차가 일어났다면 올해는 국민대, 숭실대, 단국대 라인까지 교차 지원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군의 연세대, 고려대, 공대, 나고대, 서강대, 한양대, 경영대, 다군, 중앙대 소프트웨어 패턴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이제 영어가 올해 영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영어가 수능 최저 충족률에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영어가 쉬우면 충족률이 쫙 늘어나고 영어가 어려우면 충족률이 줄어든다. 그런 내용들 거기에 언급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작년도에는 코로나 3년 큰 친구들이 교과 전형에서 좀 소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낮아진 것은 교과 학교생이 올라가면서 지원이 깊이가 됐다는 점. 근데 올해 고3도 코로나 세대입니다. 코로나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졸업생들, 재수하는 친구들하고 우리 재학생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아마 평가원이 쉽게 내도 어렵게 느낄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인 경우는 전공 연계 과목, 그러니까 전공과 연관된 과목을 이수한 친구들이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올해인 경우에 세특이 상당히 중요해졌죠. 왜냐하면 자기소개서 없어지고 뭐 독서, 수상 경력 반영 안 하니까 많이 없어졌지만 어쨌든 올해 학종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그랬습니다. 내신 성적이 좋으면 비교과가 별로 좋지 않아도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양상이 있으니까 용기 있게 지원하시고요. 그 다음 내용은 이건 그냥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우리나라가 국력이 세지니까 미국 대학 갈 때 수능 성적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SAT나 아니면 무슨
토플이나 토익 점수가 없어도 여러분 우리나라 수능 성적 가지고 미국 대학을 간다는 점을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 가느냐? 거기 보면 뉴욕 주립대, 알바니, 아이오와 주립, 사우스코다, 테네시, 오리건, 로체스터 등 이런 대학들이 나와 있고 그 빨간색 글자로 써 있는 것이 수능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5등급 받아도 영어를 2등급 받으면 뉴욕 주립대, 빙햄턴 유니버시티 순위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에 다 떨어져도 용기를 내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러면 올해 대입의 전망은 어떠하냐? 올해 대입의 전망은 수능의 영향력이 강해진다라고 제가 썼는데 지난 16일에 대통령 말씀을 들으면 수능이 쉬워지면 수능의 영향력은 내려갑니다. 근데 쉬울지 어려울지 몰라요. 9월달 수능 시험 모의평가는 쉽게 내겠지만 9월달을 쉽게 내면 실제 수능은 또 확 어려워질 수 있어요. 조금만 어렵게 하면 확 어려워지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수능 시험 어렵게 나온다고 가정하고 공부를 해야지 쉬울 거라고 가정하고 공부하면 나중에 낭패를 봐요. 그 다음에 이과생. 이과생은 미적분 아는 친구들이잖아요. 미적분이 여전히 확통보다 유리할 것이다. 내신도 강해진다. 논술고사 대상자는 적어지지만 위력은 여전하고 학종이 내신 성적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교과 정성평가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그 다음에 전공과 연관된 교육의 선택 과목이 중요하고 또 세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따가 우리가 세특을 어떻게 쓰는 게 좋으냐. 요즘에 이제 세특을 쓸 때인데 세특은 여러분 수업 시간에 아이의 활동을 써줘야 됩니다. 그 아이가 쓴 보고서의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수업 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블라인드 평가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고 의학학계의 인기는 여전했다. 이게 이제 제가 예상하는 올해 대입의 영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학생부 영향력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이미 끝났고 이제 수능 영향력 높일 때고 교과 성적 의존도 높아질 것이고 본과생은 이과생보다 학생부가 빈약합니다. 실험 같은 게 없으니까. 그다음에 독서 기록은요. 올해부터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서 활동에만 독서 내용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올해 자율활동, 진로활동 아니면 그 종합의견 뭐 이런 아니면 세부능 및 특기사항 이런 거에 도처에다가 독서의 경험을 써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대학은 독서하는 친구들, 독서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거부할 이유가 없거든요. 독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은 지원자 성취가 크지 않기 때문에 30%에서 그렇습니다. 동국대학교나 건국대학교가 교과 전형에도 정성평가를 도입합니다. 이거의 위력이 적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꾸며주시고 그 다음에 진로선택 과목보다는 학과의 특성, 내가 가려는 전공과 연관된 학과와 연관된 그런 선택 과목을 선택한 애들이 노력이 됐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네 개가 올해 커트라인을 좌지우지하는 단서가 될 겁니다. 첫째, 선발 인원. 그죠? 어떤 전형이 늘고 어떤 게 줄었습니다. 또 어떤 과는 늘고 어떤 게 줄었죠. 그럴 때 선발 인원이 합격선을 좌우할 것이고 두 번째는 수능의 교과, 즉 고려대학이나 서울대학처럼 정시 모집에 교과를 반영하거나 아니면은 교과 전형의 건국대학이나 그 동국대학처럼 서류를 반영할 때 그 교과와 서류의 역할이 상당히 의미 있게 전개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상당수의 대학들이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누어서 그죠? 그러니까 서류형은 내신이 좋거나 학생부가 빵빵하면 서류형. 근데 그렇지 않고 성적이 낮거나 학생부가 빈약하면 면접을 통해서 뭔가 뒤집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자기의 특징에 따라서 서류형과 면접형을 적절히 나눠서 집어넣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올해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상당수의 대학들이 첨단 융합학과들을 순수하게 정원을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런 첨단 학과를 들어가기가 아주 용이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이과 친구들은 다 의과대학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공부 성적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최상의 클래스가 아닌 친구들은 첨단학과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취업이 잘 되고 어쩌면 의사보다 더 첨단학과를 나오는 것이 전망이 좋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024 대입의 개요. 모집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
그 다음에 수도권은 정시 모집이 늘고 비수도권은 수시 모집이 늘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숫자 노름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 리버 거꾸로 돌려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모집이는 수도권은 정시가 늘고 비수도권은 수시가 늘었다는 것, 그리고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성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등등 인원수가 어떻게 변화했느냐, 어떤 전형은 또는 수시와 정시가 얼마나 늘고 줄었느냐는 것이 그게 나와 있는데 거의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서울여대, 성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여대, 한양대 등등 숫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형 유형별 인원, 그죠? 학종, 학생부 교과, 논술, 실기 실적, 기타 등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내대학은 정시 모집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숫자는 눈여겨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대, 숙대, 숙명여대가 있고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외대, 한양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은요, 지금 이제 모르겠습니다.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듣는 친구들은 공부를 다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논술을 많이 하시죠. 논술은 내신이 안 좋고 수시엔 가야 되겠고, 그죠? 그럴 때 하는 것이 논술인데, 논술은 준비 없이 보시면 안 돼요. 논술은 준비를 하고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학원을 다니든 학교에 논술반은 들어가든 아니면 EBS 논술 강의를 듣든 뭔가 강의를 듣고 첨삭을 통해서 논술 준비를 한 다음에 논술 시험 봐야지 무조건 시험만 보러 간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대통령의 언급처럼 지난 6월 16일 날 언급처럼 수능 시험을 교육과정 내에서, 그죠? 편안하게 킬러 문항 내지 않고 하면 수능이 쉽죠. 수능이 쉬우면 수능 최저 충족 인원이 많아지고 수능 최저 충족 인원이 많아지면 논술의 실질적인 인원이 올라가고 논술을 잘 쓴 논신들만이 논술로 붙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논술 공부를 오래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논술 전형 인원수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줄었습니다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논술들 쭉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요건 제가 좀 전에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첨단학과들. 이렇게 많은 대학에, 이렇게 많은 과들이 첨단학과가 생깁니다. 전기전자공학부, 반도체공학전공, 반도체 융합, 나노융합. 특히 가만히 보시면, 연세대학교 분교, 이거 이제 미래 캠퍼스 원주에 있는 거, AI 반도체도 있고, 그 다음에 전남대학도 있고, 전북대학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금호공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건 수도권 대학들입니다. 서울대 첨단융합학부에 차세대 지능 반도체 전공이 있고, 고려대학의 전기전자공학부도 있고, 이거 정원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순증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과학기술대학의 인공지능응용학과, 이게 굉장히 장래가 촉망다는 대학인데, 세종대학교 AI 로봇학과도 있고, 그죠? 이런 대학들 여러분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수시 원서를 써줘야 되는데, 그럴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대학은 많지 않습니다.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중하위권 대학의 선발 비중이 높고 최상위권 대학은 지역균형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씁니다. 아시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올해부터 자기소개서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의 위력이 떨어지고 내신의 위력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 선발 비중이 높고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논술 전형은 취업이 많이 돌지는 않지만 그래도 논술을 잘 쓰는 논신들은 논술 전형으로 대학 가기가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를 지원하기 전에 점검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저 기준이 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 6월 모의평가로 수능 최저 기준의 충족 여부를 여러분 따져주기 바랍니다. 전형 방법을 변경된 대학이 어딘가, 또 내가 가려는 이 대학은 복수 지원을 허용하는가 허용하지 않는가, 또 육회 지원의 경향은 어떻게 되는가, 상향 하향 적정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또 이 내가 가려는 대학은 면접고사를 어떤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가, 블라인드 평가의 영향도 있고 지난해 입결도 우리가 염두에 둬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수시 지원을 한다고 치고 우리가 걸음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일단 어떻게 하는 거냐.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내가 정시 라인을 잡는, 정시 라인이 어느 라인인지 우리가 어깨를 딱 라인을 잡아가지고 하는데 올해 보수적으로 잡는 겁니다. 만약에 수능 시험이 잘 나온다. 6월달 잘 나오고 9월달 잘 나오면 나 뭐 질러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 수능이 안 나오면 내려야죠. 수능 최저가 관건이죠. 이게 수능 최저가 있는 과,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은 수능 최저가 합불의 관건이 됩니다. 근데 자연계 상위권이라면 의대만 노리지 말고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스, 디지스트, 지스트 이런 이스트 과학기술원을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 이건 육회 지원에 해당이 안 되니까 플러스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은 가급적 준다고 하면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입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상향 2개, 적정 2개, 하향 2개에서 1대1로 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냥 상향만 질렀다가 후회하지 말고, 하향만 질렀다가 납치된다고 하지 말고, 그죠? 상향 2개, 적정 2개, 하향 2개에서 쓰시면 좋습니다. 내신과 모의평가를 잘 견주어서 내신이 좋으면 수시에 꼭 붙어야 되고, 모의평가가 좋으면 수시보다는 정시 쪽에 더 유념해야 되니까 정시 쪽에 좀 한번 용기 있게 지르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하향이나 적정을, 종합 전형은 적정, 논술은 적정이나 상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능 최저의 달성 여부가 상향 전형, 적정, 하향을 통지하게 됩니다. 다만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 컷은 내려가죠. 모집 인원이 줄면 수요와 공급에서 컷은 올라갑니다. 수시 납치는요, 성립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원서를 집어넣을 때는 들어가려고 넣은 거기 때문에 납치란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최소한위권은 정시가 늘고 수시가 줄었거든요. 그때 인원의 변동을 유념해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과 최소한위권은 미적이나 기하가 되면서 수능의 등급이 올라갔죠. 왜? 확률과 통계들이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미적과 기하 이것 때문에 이과 최소한위권은 수능 등급이 상향 조정되었고, 또 내가 면접이냐 서류형이냐 하는 것은 고민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까 내가 이러한 조건일 때는 면접형, 이러한 조건은 서류형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백날 설명해봐야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서류형은 일관합산 전형이고 대학마다 다릅니다. 요즘은 근데 올해는 자기소개서는 안 받습니다. 이거 쫙 글로 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이나 서류가 좋은 수험생, 면접에 자신이 없을 때 서류형, 면접은 서류가 부족하지만 면접에 자신이 있을 때, 자기소개서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건 대학마다 다른 게 아니라 올해는 안 받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입결, 서류형 학생부 등급이 높고 면접형은 다소 낮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상향, 적정, 하향, 어떨 경우에 상향, 어떤 경우에 적정, 어떤 경우에 하향입니까? 또 백날 얘기 여러분이 못 알아먹으니까 제가 써드립니다. 첫째, 상향은 수능이 상승세일 때 가능한 전략이다. 상향은 대학교를 가서 수능 전일 때, 왜? 한번 질러보는 거이니까 떨어진다고 각오하고 수능 전일 때 좋은 전략입니다. 상향은 수능 최저가 높은 논술 전형이 최적입니다. 상향 학종이라면 전형 요소가 많고 복잡한 것을 노립니다. 왜? 그런 데는 애들이 싫어하니까. 여러분도 싫잖아요? 다 싫습니다. 그 다음에 상향은 수능 최저가 높고 교과전형도 매력이 있으나 왜? 교과전형은 딱딱 데이터가 몇 등급은 붙었고 몇 등급은 떨어지게 명쾌하게 나오기 때문에 상향해야 별 소득이 없습니다. 상향을 잘못하면 VS가 말리기 때문에 정시까지 망가지고요. 상향이고 논술 전형은 그야말로 힘든 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상향을 잘 권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그냥 적정했으면 좋겠어요. 적정은 수능과 내신이 비슷할 때 적정이고, 적정이고 교과전형의 경우에 어디가 대입 정보포털 어디가에 가면 70% 컷인데 거기에 맞추면 좋습니다. 적정은 합격해도 후회 없을 것을 선택하시고 적정은 자신의 강점 파악이 우선입니다. 하향 지원 언제? 하향 지원은 수능이 점점 성적이 떨어질 때 하향 지원합니다. 하향 지원은 대학교 교사가 수능 후일 때. 왜? 성적이 안 나와서 지원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하향은 정시까지 가기 싫거나 재수가 불가일 때 선택하고요. 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유의미합니다. 예, 눈으로 보고 낮추니까 어디가 입결 50%. 근데 하향을 하더라도 안 다닐 거, 후회할 것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내가 올해 들어가야 한다면 하향 3개, 적정 2개, 상향 하나 하시고 나 재수할 거야 이러면 반대로 상향 3개, 적정 2개, 하향 하나로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향은 어디 하나요? 인원수가 늘어난 것, 요강이 바뀐 것, 지난해에 격리율이 엄청 높았던 것은 올해 내려갈 확률이 있으니까 한번 못 먹어도 거라고 한번 넣어볼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생부 종합진영에서 대학 간의 공동연구의 결과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즉 학종의 평가 요소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종래, 학업 역량, 정원적 합성, 인성 이렇게 4개를 보다가 앞으로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특기 역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학업 역량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애가 얼마나 공부를 했고 얼마나 어떤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성적이 얼마나 잘 나왔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뒤에 나오는 진로 역량은 얘가 진로 탐색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를 보여줍니다. 고교 교육 과정에서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얼마나 이수했느냐, 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또 내가 스스로 자기의 진로를 얼마나 잘 선택해서 얼마나 잘 열심히 했느냐. 근데 결국은 진로 역량이나 학업 역량, 결국은 성취도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냐는 것이 관건인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올 인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걸 어떻게 인성을 서열화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학교 폭력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죠. 그렇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동연구는 전공 적합성과 연관해서 우리 학교에 요런 과에 오려면 요러한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라고 대학들이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선택 과목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안 한 아이와 교육과정상 선택할 수 없어서 못한 아이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데 안 한 아이는 불이익이 없지만, 선택할 수 있는데 안 하는 불이익이 있지만 선택할 수 없는데 못한 아이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뒤에 써놓습니다. 대학에 제시한 핵심 권장 과목에서 우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과목이 있는데 만약 이수하지 않으면 평가에 불이익이 많이 있나요? 없다. 그러나 가능하면 고3은 힘들지만 고2, 고1은 가능하면 온라인 교육과정이나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이수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고등학교 다니는데 전문교과 심화 과목을 이수해야 되나요? 아니다. 그건 안 해도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진짜로 지금 뒤에 표에 나올 내용을 대입에 반영하나요? 그렇다. 2024부터 대입에 반영한다. 표에서 제시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은 예시의 수준으로 이외의 과목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어요. 올해 평가에 반영합니다. 진로 역량에서 반영합니다.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이나 수능 전형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학생부 종합 전형은 반영하는데 그럼 어떠냐? 그래 보여드립니다. 경희대 수학과, 경희대 응용수학과, 고려대 수학과, 경희대 수학교육과, 성대 수학과, 수학교육과, 통계학과 이런 과들은 수원, 수투, 미적기하를 안 들으면 손해를 주겠다는 겁니다. 어떡하나 확률과 통계예요. 근데 확률과 통계는 사실 권장은 하지만 듣지 않아도 그렇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수학과에 올 아이가 미적과 기하를 안 듣고 둘 중에 하나만 들었으면 그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고등학교는 미적분을 선택하면 기하를 못 듣게 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교육과정표를 보고 불이익을 안 주지만 둘 다 할 수 있는데 한 명이 안 했다 그러면 그건 불이익을 주겠다고 거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공학과 거기에 나와 있어요. 수원수도 미적기하 필수입니다. 산업공학과 수원수도 미적 이건 기하는 안 들어도 되는데 확률과 통계는 들으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과는요. 기계공학과는 과학교과에서 물리학 1, 2를 안 들으면 불이익을 주네요. 물리학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대를 가라에는 물리학을 안 들으면 불이익이 큽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도 들었어야 됩니다. 안 들은 친구들은
불이익이 있다고 가정하고 대원소로 쓰셔야 됩니다. 전기전자, 물리원토. 근데 건설과 건축은 물리원토를 안 해도 불이익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학은 화원화토 안 하면 불이익이 크겠죠.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재료공학, 화공, 고분자 에너지는 물리하고 화학을 해줘야 됩니다. 물리학 2는 권장입니다. 안 해도 크게 상관없지만 물리학 1과 화학 1, 2는 꼭 하라고 그 표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대 나노공학과, 연세대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는 그렇게 물리화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생명과학은 당연히 생명과학과에 연관된 것은 생명과학 1, 2로 해야 되고 화원을 해줘. 이때는 과학에서 물리학 1, 2는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정해줬습니다. 천문지구, 의학, 그러니까 의학과에 가려는 화학과 생명과학 1, 2, 생과 1, 2가 제일 중요하죠. 대신 수학에서 기하는 안 들어도 상관이 없다고 공동연구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약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호보건. 간호보건은 생과 1, 2는 들어도 되지만 물리 1, 2는 안 들어도 되고 또 간호학과나 보건학과는 수학에서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미적분을 듣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그 대학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실력에 빗대어서 지난해 주요대 수시 결과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거는 대학 정보 포털 어디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 표를 보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맨 위에 나오는 숫자는 다름이 아니라 그 대학, 그 전형에서 가장 높은 성적의 과, 맨 아래 나오는 숫자는 그 대학에서 가장 낮은 성적의 과, 가운데 빨간색이 글씨는 그 대학의 중간 성적 평균이 아니에요. 그냥 중간 1등부터 100등까지 해서 50등 아이의 성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 등급이 낮아. 예를 들면 상명대 서울 캠퍼스가 4.01등급. 나 4등급인데 상명대 갈 수 있겠네. 그게 아닙니다. 여기 고등학교의 정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자사고인지 아니면 일반고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담임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건 학생부 교과전형의 인문계열, 그 다음 보는 내용은 학생부 교과전형의 인문계열 중에서 한양대까지 보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자연계열, 학생부 교과전형의 자연계열입니다. 근데 교과전형인데 등급이 낮은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있는 거예요. 수능 최저가 있으면 수능 최저가 높을수록 내신 등급은 내려갑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역시 자연계를 또 보고 있습니다. 인천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볼 내용은 학종입니다. 학종은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건국대 5.17. 야, 나 일반고 5.17이야. 건대, 나 갈 수 있네. 야호,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5.17이 어떤 서야고등학교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인지 아니면 용인외대부고인지 우리가 알 도리가 없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컨설턴트나 아니면 담임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있습니다. 더불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대 프론티어, 동국대 4.39 다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과학기대 4.92등급, 서울시립대 5.45등급, 성신여대 5.25등급 등등도 이게 어떤 고등학교냐, 고등학교의 정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무언가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인문계열입니다. 성실대 5.14, 그죠? 그 다음에 아주대 5.49, 연세대 서울이 3.38. 학종이니까 충분히 가능한. 이 친구는 전사고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화여대 4.18, 인하대 5.81. 우리의 명문 인하대 5.81. 인하대 출신이거든요, 제가. 중앙대 4.53. 그러니까 이게 낮은데, 몇 번 얘기하지만, 고등학교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담임쌤 데이터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문계 봤으니까 자연계로 갑니다. 자연계 보시면, 건국대 5.67, 경기대 4.34, 고려대 서울 학업수영 2.5, 고려대 서울 계열적 합평 5.07,
쭉 보십니다. 서강대 4.85. 근데 요거는 등록자들의 상위 70. 그러니까 100명이 등록했으면 70등짜리 아이의 성적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성적을 쫙 100등까지 배열해 놓고 70등을 잘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커트라인은 이거보다 더 낮을 거예요. 이건 70%지만 우리 커트라인 100%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자연계인데 서울대는 지역균형 전형은 무지하게 높네요. 왜냐면 이건 학교장 추천 1, 2등 가는 거니까. 그 대신 일반 전형은 3.90 낮습니다. 근데 서울대 일반 전형 3.90, 일반고에가 3.90으로 붙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사고나 자사고의 확률이 높은 거예요. 서울시립대 5.76, 성대 2.92, 성대 3.5. 그러니까 우리 요런 요강을 볼 때는 작년도 입결에 의해서 보셔야 돼요. 올해 입결이 아니에요. 작년 입결에 의해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또 자연계 볼까요? 등록자 약 70%, 숭실대 나와 있고 아주대 나와 있습니다. 연세대 서울 나와 있고 이화여대 인하대 등등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어디가의 데이터는 항상 어떻게 보면 지난해 입결은 지난해 요강에 의해서 보시는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빨리 한번 작년도 입시를 리뷰해 봤고 올해 입시를 예상해 봤고 그렇죠. 수시 모집을 원서를 쓴다고 가정하에 상향, 적정, 하향의 전반적인 흐름도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지난해 수시 모집 내신 성적을 한번 학생부 교과와 인문 전형을 종합 전형을 봤는데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일종의 서설, 에피타이저고요.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선임들의 강의. 우리가 좀 여러분 보시지만 우리나라에서 네로라는 강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강의 보시고 올해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안전하사나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